디지털 시대를 맞아 중국에서 한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한자 받아쓰기 대회 장면입니다. 참가자 뽑힌 사람들이 제대로 글자를 쓰지 못해 쩔쩔맵니다. 실제로 취재 기자가 중학생 국어 교재를 들고 나가 실험해보니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. 尴尬. 有的干这个难。 중국인들이 한자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직접 손으로 한자를 쓸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손을 대신하는 디지털 기기 탓에 중국의 언어 생활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.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.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로마 알파벳. 언뜻 보면 영어 시간 같지만 지금은 분명 국어 시간이다. 1학년 교과서에 한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. 알파벳으로 발음을 익힌 뒤 중국인들은 한자보다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것. 중국에서는 두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. 한자, 그리고 나란히 쓴 알파벳.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땐 절대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. 중국이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? 难写难记难认因为它 1949년 정부가 성립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자 개혁 운동이었다. 대문어인 루시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며 한자의 문제점을 경고했다. 중국 정부는 문자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등 한자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. 그 결과 한자를 간략하게 쓰는 간체자와 알파벳을 같이 쓰기로 결정했다. 중국이 문자개혁을 추진하면서 본보기로 삼은 나라는 바로 조선이었다. 刚解放以后啊，就是1~2年内 중국 정부가 문자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참고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조원라이는 그의 연설문에서 중국도 조선처럼 문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. 학자인 코모르어는 조선 문자를 예로 들며 중국도 표문자를 도입해야 문맹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 또한 속성으로 한글을 깨친 길림성 조선족들을 소개하는 등 조선 문자를 예의주시했다. 특히 중국 화폐에 실린 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류샤오치 주석은 어문 연구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. 문자 개혁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.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.